안녕하세요. 이번 섹션에서는 리액트의 API 중 하나인 Create Element라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에서는 이제 JSX로 컴포넌트의 마크업을 작성할 때 이제 JSX는 react.create element로 트랜스파일 해서 브라우저에서 이제 리액트 엘리먼트로 변환이 되는데, 그때 이제 이 create element가 어떤 함수, 함수의 인자로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버튼 엘리먼트를 이 JSX를 이제 바벨로 트랜스파일 시켜서 먼저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, 여기에 이제 저희는 이제 버튼을 작성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react.create element 첫 번째 인자로 버튼 문자열,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props, 그다음 세 번째 인자로는 그것의 children을 이렇게 받아서 렌더링 해주는 것이 이게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API를 좀 읽어보면은 이 파라미터로는 이제 첫 번째로는 타입, 그러니까 유효한 리액트 컴포넌트 유형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리액트 돔에 렌더링 되는 게 이제 div, span 이렇게 이미 정해진 그런 요소들이거나, 또는 리액트 컴포넌트, 즉 함수 컴포넌트, 클래스 컴포넌트 또는 프래그먼트일 수 있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인자로는 props, 즉 이 컴포넌트의 어떤 속성들이 전달이 되는데, 이제 props 인수는 객체이거나 널이어야 한다고 합니다. 당연하게도 이제 널을 전달하면은 빈 객체와 동일하게 처리돼서 props 리액트는 이제 전달한 props와 일치하는 props로 엘리먼트를 만듭니다. 그러니까 JSX에 props를 적어주면은 이 react.create element의 두 번째 인자로 그 props가 객체 형태로 잘 차곡차곡 들어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props 객체의 ref 및 키는 특별하며 반환된 요소에서 element props.ref 및 element props.key로 사용할 수 없다. 인데 이제 ref랑 key는 props로 취급하지 않고 이 리액트가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대신에 element.ref, element.key로 그 컴포넌트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children은 0개 이상의 자식 노드들인데, 여기서는 이제 리액트 요소, 문자열 숫자, 포털, 빈 노드 및 리액트 노드 배열을 포함한 모든 리액트 노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결국 children으로 다 들어갈 수 있다. 그러니까 렌더링 하고 싶은 거를 다 children으로 넣을 수 있고 배열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반환하는 거는 어떤 리액트 엘리먼트를 반환하는데, 그 친구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엘리먼트 반환된 엘리먼트 점 타입, 반환된 엘리먼트 점 props 점 key 점 ref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props는 이 내부에 또 하나의 한 뎁스 들어가서 여러 개의 속성들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. 근데 보통 이제 이 엘리먼트를 렌더링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엘리먼트를 보통 렌더링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, 그냥 컴포넌트 내부에서 props를 접근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주의해야 할 점에서는 이 리액트 엘리먼트와 해당 props, 그러니까 엘리먼트의 props를 불변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만약에 이제 생성 후 콘텐츠를 변경하거나 이러면은 렌더링이 되었는데 그 트리를 이제, 그러니까 이제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들로 이루어진 트리를 막 변경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리액트가 다음에도 이제 똑같은 트리를 만들어서 재조정 과정을 일으킬 때 잘못 재조정을 일으킬 수도 있고, props를 변경해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props랑 리액트 엘리먼트 자체는 건들면은 안 됩니다.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는 리액트는 반환된 요소와 해당 prop 속성을 얕게 프리즈 시켜서 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JSX를
태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이 사용자가 지정한 컴포넌트를 렌더링 할 때 보통 첫 글자는 대문자로 작성을 하는데, 예를 들어서 something 같은 컴포넌트는 create element, 그리고 여기에는 something 함수가, 함수 또는 클래스가 이렇게 들어가지만, 만약에 something을 수문자로 이렇게 작성해 줄 경우에는 create element 자체에 이 something이라는 게 문자열로 들어갑니다. 근데 이제 이는 문자열로 들어가면은 이제 리액트 자체에서 이 빌트인, 그러니까 h1 태그나 뭐 div 태그, 스팬 태그 이런 HTML 태그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컴포넌트의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. 이제 create element의 경우에서는 이제 만약에 자식들이 만약에 정적으로 막 child 1, child 2, child 3 이렇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냥 다 전달하면 되는데, 만약에 자식이 어떤 배열 요소, 어떤 필터링 될 수도 있고 이 요소가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열 자체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. 이렇게 해야만 리액트가 이제 동적 목록에 누락된 키에 대해서 경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키 속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경고를 띄울 수 있고,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정적 목록의 경우 재정렬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. 정적 목록은 이제 한번 딱 그렇게 그려지면은 더 이상 뭐 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다음은 이제 Creating an element without JSX라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JSX를 react.createElement, 즉 createElement라는 API를 사용해서 대체를 하는 겁니다.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에서 뭐 JSX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좀 쓰기 싫다 하면은 createElement를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원래 createElement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거를 JSX로 이제 좀 더 개발자가 편하게끔 만든 것이지만, 이제 뭐 반대로 뭐 쓰기 싫으면 create 엘리먼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JSX 없이 엘리먼트를 생성하려면은 이제 type props children을 직접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children은 선택 사항이며 필요한 만큼 전달할 수 있고, 이 코드는 뭐 인사말과 함께 h1 헤더를 표시합니다. 그러니까 뭐 greeting이라는 컴포넌트고 h1 태그로 만들 거고, 클래스 네임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 children으로는 hello, 뭐 name, welcome 뭐 이런 식으로 리액트 엘리먼트를 만듭니다. 이제 이 부분은 그거를 이제 JSX로 다시 좀 예쁘게 작성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hello name.welcome. 그 다음에 이제 앱에서도 이 greeting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려면은 어 create 엘리먼트를 호출해서, 그러니까 리액트 엘리먼트로 만들고, 리액트 엘리먼트를 만들 때 이제 첫 번째 인자로는 이게 컴포넌트를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리팅을 전달하고, 두 번째는 props 네임 테일러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greeting, name tailor 이렇게 JSX로 더 쉽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두 코딩 스타일 모두 다 괜찮은데,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는 create 엘리먼트를 사용하지 않고 JSX를 사용합니다. 왜냐면 누가 봐도 이게 좀 더 쉽고 열고 닫는 태그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큽니다. 이 부분은 이제 뭐 아까 위랑 똑같은 부분이고, 이거는 이제 그거를 JSX로 한 번에 작성한 것입니다.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What is React Element exactly? 뭐 이게 React Element가 뭐냐? 정확하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고,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, 일단 React Element는 자바스크립트 객체일 뿐입니다. 엘리먼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. 뭐 UI에 대한 객체이다.
예를 들어서 greeting name은 테일러와 create element greeting name 테일러는 모두 같은 객체를 생성합니다. 이거는 뭐 JSX와 create element 같은 거니까 당연히 같은 객체를 생성하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좀 리액트 엘리먼트 즉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만들어진 객체가 조금 축약해서 표현을 하면은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. 타입은 greeting, props는 뭐, key는 뭐, ref는 뭐 이렇게 이 객체를 생성해도 이 greeting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거나 돔 요소가 생성되지는 않는다는 거는 이제 리액트 엘리먼트를 생성하는 거는 그 리액트 돔 패키지를 사용해서 실제 돔에 반영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리액트 엘리먼트는 그냥 리액트 엘리먼트일 뿐이고 그냥 자바스크립트 객체일 뿐입니다. 그냥 이 리액트 엘리먼트가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걸로 갖다가 렌더링 할 거니까 뭐 리액트의 지침인 그러니까 렌더링하기 위한 리액트의 지침인 설명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에 대한 그냥 리액트의 설명일 뿐입니다. 그래서 앱 컴포넌트에서 이 객체를 반환하면은 리액트의 다음에 수행할 작업을 알릴 수 있다는 거는 그 이제 리액트 돔 패키지에 뭐 create root.render 거기 부분에서 이제 재조정 그러니까 reconciliation을 하는 거를 말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뭐 리액트 엘리먼트 생성이 뭐 이제 비싼 연산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매우 그러니까 매우 싼 연산이므로 최적화하거나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Create Element API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